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인터넷 매체 후속 보도가 오늘 나온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또 이 중원에서의 일전을 마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충청권 경선 결과에 따라 엇갈린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고발 사주 의혹. 사실 지난주 말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고 오늘은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20페이지짜리 전문이 공개가 됐고 또 추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 당사자들은 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검은 진상조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에서는 현안 질의를 통해 여야 충돌이 있었습니다. 왜 좀 정리를 해드렸냐면 좀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도식화를 했고 교수님은 오늘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제기된 의혹은 이런 거죠. 전혀 없는 일이라고 네. 지금 당사자들이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김웅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예. 근데 오늘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SNS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SNS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수신자 김웅 의원으로 돼 있고요. 네. 보내는 사람도 사실은 손준성 보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금 사진이 말씀하시는 연결해서. 부분 이제 그 대화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대화방을 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개된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지금 사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소장 내용 이게 이제 첨부 자료로 함께 포함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전부 이제 사진으로 찍힌 것이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뉴스버스 입장에서는 이거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 누군가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걸 본 사람이 사진을 찍었던 것이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가 있는 걸 보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수신은 김웅으로 돼 있고 거기에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 방을 폭파해 달라. 그 말은 수신하고 나면 즉 자료들을 다 다운받고 나면 이 방 자체를 아예 없애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나 차후에 이게 발견되거나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 보도를 하고 있는 이 매체에서는 지금 결정적인 증거로 한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화면에 나간 고발장 그리고 SNS 단톡방에 이제 손준성 보냄 알림 글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련 첨부 자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예. 이 텔레그램의 그 단톡방에서 나눈 이 메신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네. 두 사람밖에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김웅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억이 안 난다. 난 정말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이고 예. 손준성 검사는 아니 이건 정말 황당해. 나는 법적 조치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나눴던 텔레그램 방에 저러한 대화 내용이 어떻게 나갔을까? 누가 그러면 이 내용을 뉴스버스에 제보를 했을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에게 보낸 메시지로 그렇다면 결국에는 보이는데요. 예. 추정하건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것을 네. 김웅 의원이 예를 들면 화면에 스크린 캡처를 해서 예. 그럼 선대위 관계자에게 보낸 것을 선대위 관계자가 뉴스버스 기자한테 제보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네. 저희가 이런 얘기 하면서 참 답답한 게 만약에 이렇다면은요, 이거는 이래요라고 자꾸 가정법을 써서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분석한다라는 것이 네. 너무나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아무래도 의혹과 관련된 네. 보도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달받은 고발장 파일들을 그 당시 이제 추정입니다만 역시나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송을 하면서 확인하면 방 폭파 아까 화면에 나갔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 뉴스버스 측에서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위법성을 좀 인식했을 거다 이런 또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계속 남아 있어서 나중에 누가 보게 되거나 아니면 혹시나 네.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파장을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리고 이게 외부에 유출되고 외부에 나가면 상당히 파장이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폭파라는 표현을 쓴 건데 네. 결국 이제 이 내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오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 말은 결국 방폭파라고 썼다는 얘기는 지금 김웅 의원이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보낸 것을 받고 나서 네. 이게 계속 있었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 내용이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거를- 나면 방을 폭파하란 말은 전달받은 내용들이 다 전달되고 나면 그다음 그 방자를 없애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교수님의 추측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제보를 당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한테 넘겼지만 내가 이 위법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폭파해라라고 하는 게 교수님의 추측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김웅 의원의 저거는 하나의 특징이다. 그냥 텔레그램으로 주고받는 저러한 여러 가지 문서나 내용들은 전달하면은 이 부분 그냥 폭파하고 다시 하자라고 했다라고 그것이 김웅 의원의 버릇이다,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꾸 너무나 김웅 의원이 뭔가 좀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뭔가 좀 이상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네.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 말처럼 김웅 의원이 항상 모든 SNS에 방폭파라고 쓰진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SNS를 하면서 예를 들면 장 교수도 SNS 하면서 모든 걸 방폭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뭐 중요한 내용이거나 이런 경우 그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의혹 보도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된 이제 의혹 제기가 된 보도가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한 아마 추정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대담 자체가 또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의혹에 대한 보도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검사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손 검사 같은 경우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실 무근이라면 법적 조치까지 시사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개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송 검사가 저 네. 고발장을 작성을 했으면 예. 정말 큰 문제죠. 윤석열 총장을 위해서 검사가 검찰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근거가 없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검에서는 감찰부장을 통해서 감찰을 하고 지금 컴퓨터도 압수를 해서 포렌식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네.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정말 실질적으로 작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힐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실타리를 해결하고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네. 손준성 검사가 갖고 있는 컴퓨터 같은 경우엔 이전에 판사 사찰 의혹 때문에 네. 한번 압수수색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엔 저런 내용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 저 내용이 나왔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네. 과연 가만뒀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엔 저 손 검사의 컴퓨터에서는 별거 나오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손 검사가 저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당사자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기억이 없다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과 제보자가 밝힐 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선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또 의혹을 키운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김웅 의원한테 좀 공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김웅 의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 자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증거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지금 당사자들은 다 없다고 얘기해요.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전달한 것 같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다만 여러 가지 제보가 왔고 그 제보 중에 일부를 건넨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의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문건 자체가 존재하고 그걸 전달했다고 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의 저 말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다른 당사자들은 모두 다 문건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뉴스버스에서 보여준 그 보도 내용을 보면 문건이 존재하는 것 같고 김웅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건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전달한 건 전달했다라고 느껴진다 또는 뭐 그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아니면 손 검사 측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 말이 결국은 더 여러 가지 추측과 의혹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지 문건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네. 또 녹취 보면 그 뉴스버스 기자와의 통화 내용도 보면 문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 걸로 보여져요.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로 다른 또 언론에서는 예. 이 고발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4월 3일 게 있고 4월 8일 그렇죠. 이제 최강욱 대표만 따로 또 예. 고발을 적시한 예.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작성한 것이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죠. 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논란이 계속 수그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윤 후보 측이나 손 검사 측에서는 김웅 의원한테 명확하게 밝히라는 얘기예요. 네. 그 말은 결국 이거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해야 하는 것을 원하는 듯한 압박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김웅 의원이 자꾸 좀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무슨 뭐 공익제보, 뭐 국회의원한테는 공익제보가 오고 그거 들어오면은 당으로 다 넘기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초안을 잡았다는 예,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만약에 들어오면은 넘기는 거다라고 하고 네. 당시에는 이 사건이 있었는지 이 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김웅 의원이 정확하게 본인도 기억도 더듬고 어떤 증거 자료 있으면 확인을 해서 좀 명백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추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 사실관계를 좀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또 정치의 어떤 정치력이 발휘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 보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입장과 함께 여당 대표 목소리까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또 대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기문란, 검찰 쿠데타 어떠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검찰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분 1초가 다급합니다. 신속한 수사 착수에 나서줄 것을 검찰과 공수처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먼저 윤 전 총장 발언을 좀 분석해 보죠. 일단은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이 있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프레임에 딱 걸려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관계가 파악이 될지 드러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그냥 나중에 남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어라는 것밖에 남지 않아서 윤 총장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두고두고 여권의 공격 소재가 될 텐데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 쪽에 좀 네. 알아봤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사적으로 좀 얘기한 분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거는 네. 윤석열 총장이 진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분이 거짓말하는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이거는 공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 봐서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가 어떠한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 교수님이 통화하신 그분의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이겠습니다만 일단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럼 네. 윤 총장 측에서 당연히 이거를 모른다 해야지 그걸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고발이 들어갔고요. 네. 또 감찰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감찰과 고발의 수사한 내용이 나오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현재는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 윤 총장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이건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또 뭐 정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를 통해서 정말 전달됐는지 진실 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이런 의혹이 나왔으니 검찰도 또 법무부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공채 고발이 됐으니까 거기서 수사한 내용이 다 밝혀지면 그리고 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나 윤 후보 측에서는 이 부분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비가 나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뉴스버스라고 하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혹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의혹과 관련된 관계도를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지금 박범배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윤 전 총장과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매우 가까운 사이다라고 이런 뭐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에 야당이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좀 고려 대상이거든요. 어느 식으로 좀 어떤 식으로 사실관계 사실 장 교수님이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리적으로 대담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파악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박범계 장관의 오늘 법사위에서 나온 발언들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범계 장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 야당의 대권 후보 1위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아니 손준성 검사랑 우리 윤석열 전 총장과는 아주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다. 그런 것들을 핵심 측근이었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받지 않으면 이런 일을 안 했을 거야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아주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 둘이 가까웠다는 사이를 다른 하나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뭡니까? 일국의 장관이 이런 식으로 야권의 대권 후보를 음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쨌든 대검의 감찰이든 아니면 법무부의 감찰이든 하루빨리 손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혀내야 할 책임이 박범계 장관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합동 감찰 부분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대검의 지금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에는 친여권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일 때 개통을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압수수색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싫어한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과연 공정하게 감찰을 진행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의 감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번 논란이 지금 앞으로 더 한동안 파장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되는 대목은 이번 의혹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일단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작성자를 직접 추론할 근거가 좀 부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자칫하면 당도 말려들 것 같은 느낌이다. 뭐 홍준표 의원이 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런저런 논란을 좀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 말씀드린 대로 뭐 감찰 부분도 있고 감찰 갖고 부족하다 수사하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는 이미 고발이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민단체 고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감찰은 한계가 있어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을 받아야 되는 거라 만약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안 주면 네. 조사를 못 합니다. 비밀번호 안 풀고 못 풀고 이러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찰도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감찰을 하겠지만 그 내용도 완전히 100%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다 밝혀내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네. 저는 감찰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런 사안을 감찰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이제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서 이 문제 시시 비율을 가려야 된다.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또 의혹이 있지만 그 의혹에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진 증거는 있지만 그 사진의 증거가 100% 진실된 내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죠. 뭐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갈 것 같아요. 법무부 검찰이 함께 감찰도 하고 또 공수처는 공수처단도 수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밝히기가 상당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이 고발장에 누가 만들었냐라는 전제 조건이 밝힐 수가 없다면 이거는 김웅한테 누가 전달했는지, 김웅원이 진짜 전달한 게 손준성 검사가 혹시 아니면 다른 쪽에서 만든 고발장과 같은 것이냐, 이것도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대단히 대권가도에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뭐 고발 의혹 이러한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격당할 겁니다. 이것이 저는 여권의 공작이라는 생각지가 않아요. 쭉 파악을 해보면 네. 어쨌든 야권에서 뉴스버스라는 곳에 제보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호재죠. 이걸 갖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 윤 총장은 어쨌든 저러한 의혹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인다. 악재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교수님 말씀대로 미궁에 빠질지 아니면 두 가지 갈래로 수사나 뭐 감찰이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